토벌과의 전쟁에 나섰다가 모기 이야기. 개망초 없는 길을 만들려고 비해당 오르내리는 산길에 그것을 보이는 대로 뽑았건만 올해도 막강한 생명력을 지닌 그게 군데군데 돋아나 어느 틈엔가 흰 꽃을 피웠다. 이란 명분을 앞세우면 꽃이 피었건 아니건 그 풀만 보면 나는 화가 지민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뽑는다. 전에 말했지만 이 풀은 지상부에 비해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아 왼손으로 잡아당기면 쉽게 뽑힌다. 이러한 태도, 이것이 강풍에 쓰러지지 않고 바로 서 있는 것에서도 무서운 생명력을 지닌 걸 알 수 있고, 이 현상은 풀의 처지에서는 대단한 자랑거리겠지만 나의 처지에서는 골칫거리다. 개망초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인 귀화식물이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토종식물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든다. 번식력이 막강하여 한 곳에 뿌리를 내리면 이내 그 일대는 다른 풀이 자랄 틈을 주지 않는다. 믿기지 않는 건 사람이 흙을 뒤집은 곳에 무조건 정착하는데 높은 임도건, 산비탈 받치건 간에 가리지 않는다. 반면 사람이 흙을 뒤집지 않은 곳에는 개망초가 거의 없으므로 토종식물이 서식지를 뺏기지 않아도 된다. 어디선가 날아온 개망초 씨가 싹을 틔워 텃밭 2개 듬성듬성 돋기도 하는데 이에서도 이 식물이 살아남고자 하는 강한 집념을 볼 수 있다. 내가 휘두른 낫에 여러 번 베인 건 땅을 박차고 나온 길이가 겨우 2~3cm밖에 되지 않는 주제에 끝에 꽃을 맺는다. 전초의 길이가 이렇다 보니 잎의 꼴은 더 말이 아닌 깨알만 한 대다 누렇게 뜬 색이다. 거칠 것 없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면 개망초는 2m 안팎까지 자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 식물을 두고 평균기 값을 매기는 건 무의미하다. 뒤 텃밭을 드나들면서 며칠 전부터 흰 꽃이 띄엄띄엄 핀 개망초가 신경에 거슬렸다. 잎이 클 대로 큰 머위 틈에서도 그 위 텃밭 난간에도 그게 보이는 것이었다. 오늘 개망초 토벌에 나섰다. 이미 배꼽 높이만큼 자랐으므로 일단 목이 긴 장화를 신었다. 개망초가 무서워서가 아닌 발밑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뱀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무기가 장화다. 토벌 무기는 능히 얇은 낫을 선택했다. 풀을 베기는 이런 낫이 가볍고 한심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숫돌로 시퍼렇게 낫을 세웠다. 세 번째는 긴 소매와 장갑 모자를 착용했는데 이는 개망초 토벌과는 상관이 없다. 이 간단한 차림과 장비로 개망초 없애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뒤에서도 위 텃밭은 현재 내가 심은 풀이라곤 하나도 없다. 나중에 계획을 세우려고 지난해부터 서서히 잡목과 잡풀을 빼며 밭을 가꾸는 중이다. 오르니 거기는 개망초뿐 아니라 내버려둔 사이 온갖 풀의 놀이터로 변했다. 잎과 뿌리를 한꺼번에 취해 나물 또는 김치로 담가 먹어도 되는 왕고들 빼기도 무차별 잘났다. 죽어라 이놈. 밑동까지 바짝 폭질한 졸참나무도 수없이 가지를 치고 큼직한 잎을 달았는데 맘껏 낫을 휘둘렀다. 너도 죽어라 이놈. 개망초와 닮은 숯부쟁이는 아직 꽃을 피우지 않았으니 키가 그만큼 잘라 군데군데 무리를 이루었는데 역시 무차별 잘났다. 죽어버려 이놈아. 크게 쑥쑥 자란 풀 사이를 길게 뻗으며 실기 칭칭 감는 것도 통쾌하게 잘났다. 죽어마땅한 놈 같으니. 군데군데 인동덩굴도 그 서툰 감기 솜씨로 다른 풀에 의존하였는데 적으로 간조한 풀이 아닌데도 무차별 잘났다. 그것만 올라 살리기가 어렵다는 생각에서였다. 아깝지만 너도 죽어라. 이쯤에서다. 풀들의 천국을 반쯤 터벌하며 6월에 태양이 장렬하는데 온몸은 소나기를 맞은 듯 축축하다. 죽이고 죽이기에 너무 신이 나서 낫을 휘두른 결과인 땀이 비 맞은 듯 몸에서 분출하고 이마에서 타고 내린 게 눈에 들어간 순간 따끔하더니만 눈을 뜰 수가 없어 토벌 작업을 잠시 중지했다.
그때 팔뚝이 따끔했다. 나쁜 인간,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무참하게 없애는 너도 죽어라 죽어. 축축한 소매로 질끔 눈물 겸 땀을 훔칠 때 이런 소리를 들었고 오른쪽 겨드랑이 밑이 동시에 서너 군데 예리한 통증이 일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놈이 큰 소리만 친 게 아니라 실제 나를 죽이려고 공격을 했다는 걸 감지했다. 웬 몸이 함부로 주둥이질이야. 소리는 매우 교묘했다. 그것은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신비한 것이다. 이런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없다.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금속성을 지닌 가늘고 날카로운 소리는 여리면서도 매우 강하다. 나도 반격하려고 땀이 들어간 한쪽 눈을 감고 느닷없이 외눈박이가 되어 낫을 집어들었다. 알 필요 없고 죽어라 죽어. 이번에는 왼쪽 팔꿈치가 따끔했다. 역시 어떤 놈인지 허풍을 떠는 게 아니라 실제 나를 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일방적으로 숨어 공격하는 놈에게 당하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작전 따위를 짤 겨를도 없이 마구잡이로 응수했다. 베것도 베었다. 자르고도 잘랐다. 개망초가 그렇게 죽어나가고 쑥부쟁이가 그렇게 죽어나가고 달개비가 그렇게 죽어나가고 쑥도 그렇게 죽어나가고 환삼동굴과 사위질방이 그렇게 죽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죽어나간 건 풀뿐 아니다. 무기를 든 내 오른손도 죽어나가는 것만 같다. 언제 공격을 당했는지조차 모르는데 예리한 통증 끝에 팔이 점점 화석처럼 굳어가는 것이었다. 저놈은 오른손잡이다. 따라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라. 이번에는 적이 무리중 대장으로 여겨지는 놈의 소리가 들렸다. 놈들이 나의 약점까지 알고 있다는 것에는 거의 돌아버릴 지경에 처해 작전을 바꾸었다. 서툰 왼손으로 무기를 잡고 마구 휘둘렀다. 취나물이 죽어나가고 잔대가 죽어나가고 마침내 전쟁터를 거의 쑥대밭으로 대고 얼른 거기를 도망쳤다. 한순간이라도 더 머물다간 적들에게 온몸을 내주어야 하기에 이럴 때는 후퇴가 최선의 전술이다. 불이 났게 집안에 들어가 몸에 착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 옷을 뱀 허물 벗듯이 쥐 거꾸로 벗어던지고 찬물로 물을 끼얹고 적에게 당한 상처를 살폈다. 오른팔에 정확하게 26군데, 왼팔에 10몇 군데, 옆구리와 등허벅지에도 영광에 쓰린 상처가 남았다. 시리고 따갑고 짜릿한 상처를 치료하면서 뭐가 잘못된 거야. 투덜거릴 때 또 소리가 들렸다. 순간 내 몸은 발작 증세를 일으켰다. 수없이 당한 상처를 만병통치약을 바르고 껴발라 겨우 부기를 가라앉히고 통증을 약하게 할 때 머리가 욱실거리는 날카로운 고음이 들렸다. 풀밭을 다 없애면 우리 모기는 어디서 살아, 나쁜 인간아. 니들은 세상에 없어 노댐으로 살지 않아도 돼. 그러자 모기단적이 화가 나서 공격 태세를 갖추는 것이었다. 나도 이번에는 더 강력한 무기를 챙겼다. 보이지 않는 적이 내 몸에 접근하지 못하게 파리채로 마구 허공을 휘두른다. 운 좋게 맞으면 그만이고 맞지 않아도 열어둔 문틈으로 내빼도 그만이다. 이제 여름의 시작이다. 여름에는 비가 자주 오므로 풀도 덩달아 잘 자란다.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 여름이 가기 전에 또 풀 죽이기에 나서야 할 것이고, 그러면 풀과 공생으로 살아가는 모기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다. 승리는 고사하고 내 몸에 비하면 한 점 티끌도 되지 않는 그 작은 동물에게 일방적으로 패할 싸움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해야 한다. 여기서 살고 내가 관심을 둔 비해당 식물을 보호하려면 적이란 풀을 무참하게 죽이면서 그의 동맹군에 해당하는 모기란 간접적인 적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다. 부침. 스마트폰으로 모기 퇴치를 작동하여 뒷주머니에 넣고 풀과의 전쟁터에 나섰는데 결과는
그래서처럼 수없이 물리고 물렸으므로 이게 정말 그런 역할을 하는지 미심쩍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나마 이걸 주머니에 넣었기에 수십 군데지 아니면 수백 군데 물렸을 것이라고 이걸 개발한 사람이 말할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맹목적으로 이게 모기를 퇴치하거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무조건 믿지는 말아야 할 듯. 2013년 6월 6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